안녕하세요.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요즘 근로자의 날과 더불어서 그 다음 날이 샌드위치 데이가 되다 보니까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5일 월요일 어린이날, 그 다음에 그래서 6일 목, 금, 토, 일, 월, 화 6일 동안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안 돼서 어떠신가요? 너무 실망스러우신 분도 많을 테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근로자의 날과 임시 공휴일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정의를 보면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조에 5월 1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근로자가 뭐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면은 근로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르바이트생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부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놀지 않아요. 법원이나 검찰이 쉬질 않는다고요. 검찰에서 조사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원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법원과 검찰과 함께 일을 하는 변호사도 일을 해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변호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데 100% 쉬지 못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어떤 법률적 권리가 근로자한테 주어지느냐? 첫 번째로 일단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통상의 임금의 150%가 적용이 돼야 되고 연장 근로까지 하면은 200%까지 가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휴일 근로에 준해서 연봉이나 보수가 지급이 돼야 된다. 이게 가장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정규직, 프리랜서, 인턴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으면은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어요. 종속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를 일을 하는데 결과물을 주는 일을 한다. 만약에 프리랜서인데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에 의해서 프리랜서한테 계약금을 지불하고 결과물을 의뢰인한테 주는 형태다. 이런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시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인턴은 좀 달라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어요. 판례에 보면 형식은 프리랜서 하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아무래도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다른 시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뭔가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업일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출이 일어나고 뭔가 이윤이 나야 근로자들한테도 적정한 월급을 주고 보상도 해줄 수 있을 텐데 본인이 근로자일 경우에는 더 많이 놀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사용자일 경우에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일을 해야지 돈을 버는데 이렇게 노는 날이 많아서요. 이거 어떻게 도대체 경기를 부양할 거고 회사를 먹여 살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수 있을 거고 사용자이면서도 더 많이 놀게 해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테고 여러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의견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변호사 업무도 그래요. 영업일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 분명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임시공휴일을 추가로 만들어서까지 하는 거는 조금은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달은 근무일수가 20일이 안 되는 날도 굉장히 많아요. 토요일 일을 빼고 법정 공휴일하고 임시 공휴일까지 하면 20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때문에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영업 일수가 있어야 사람들도 찾아오고 변호사를 선임 계약도 하고 그러는데 우려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검사로 재직할 때는 조금은 다르죠. 저 기억으로는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쉬는 날이 있다고 해서 딱 익스큐즈가 되지는 않아요. 어차피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공휴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검사 시작할 때는 토요일이 노는 날이 아니었었어요.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만 놀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격주로 토요일을 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매주 토요일날 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토요일날 놀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푸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서 쉴 때고, 그다음에 아웃도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웃도어를 좋아할 테고, 또 굉장히 긴 연휴 기간이 주어지면은 한번 못 가본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거는 뭐 직업에 따라서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뭐 특별한 어떤 특징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저는 펜션 가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펜션 예쁘게 만든 집을 보고 있으면은 꼭 안 가더라도 그 자체가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자연 속에서 예쁜 집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은 힐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거예요. 정말로 훌륭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들의 희생과 노력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